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토트넘이 드디어 제드 스펜스의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오래 끌었던 이적이었는데 지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제드 스펜스의 이적료는 1250만 파운드, 그리고 보너스까지 합하면 총 이적료가 2000만 파운드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미들즈브로가 기본 이적료로 2000만 파운드를 원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스펜스의 이적료는 원래 미들즈브로가 원했던 이적료보다 훨씬 더 할인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미들즈브로와의 이적 협상에서 스펜스의 이적료를 깎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펜스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5년 계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펜스를 데려오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지금 오른쪽 윙백 라인에 선수가 좀 부족하죠. 3-4-3 전형을 이제 토트넘이 쓰는데 이 3-4-3 전형을 쓸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 클루셉스키나 손흥민이죠.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측면 수비수들을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이때 이제 그 좌우 윙백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러한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서는 레길론이나 세세뇽,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도어티나 에메르송, 지난 시즌에 이 좌우 윙백들이 빠르게 전진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으로 볼을 보내줘서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크로스 찬스가 나왔을 때 에메르송과 도어티, 세세뇽과 레길론, 이 윙백들이 크로스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정확한 크로스가 오지 않아서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한 게 왼쪽에는 페리시치였죠. 오른쪽에는 스펜스인데, 스펜스도 스피드가 빠른 선수라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스펜스의 챔피언십 그 하이라이트나 이러한 경기들을 보시면요, 스펜스가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펜스가 에메르송이나 도어티보다 좋은 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측면 돌파력까지 좋습니다. 에메르송도 이 측면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까진 돼요. 근데 올라가서 상대 수비가 붙었을 때 상대 수비를 돌파해내지 못하면서 크로스가 못 올라오거나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펜스는 챔피언십에서만 보면 돌파에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스펜스가 챔피언십에서 드리블 횟수가 169회였고 경기당 4.1회였거든요. 이게 이제 챔피언십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펜스의 강점, 확실하게 1대1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볼 소유 능력도 좋아서 빌드업을 나갈 때 볼을 그렇게 뺏기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나왔을 때 그쪽에서 이제 볼 소유가 안 되니까 오른쪽에서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빌드업이 나가지 못하고 부정확한 패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 팀에게 볼을 빼앗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펜스는 일단은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것만 생각하면 볼을 소유하고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블 돌파 능력도 갖춘 선수다. 여기서 이제 살짝 문제는 스펜스가 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스펜스가 킥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스펜스도 크로스를 잘 못 올리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크로스를 88번 시도해서 21번 성공했거든요. 크로스 성공률이 23.1%입니다. 토트넘의 윙백들과 비교해보면 스펜스가 21회, 레길론이 22회, 로얄이 18회, 세세뇽 8, 도어티 6회예요. 근데 90분당 횟수로 비교해보면 스펜스가 레길론, 로얄, 세세뇽, 도어티보다 90분당 크로스 성공 횟수가 더 적습니다. 스펜스는 이제 미들스브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노팅엄 포레스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돌파력도 좋고 볼을 소유하는 능력도 좋은데 다 좋은데 마무리, 크로스가 아쉽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거든요. 스펜스도 사실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기대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는 선수다. 다만 이제 이 스펜스의 영입이 좋은 건 뭐냐면 콘테 감독이 이 좌우 윙백에게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빠르게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습을 할 때 좌우 윙백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콘테 감독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인터뷰할 때 내 전술에서 좌우 윙백은 측면 공격수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역습을 나갈 때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서 한쪽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때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윙백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까지 기록해주는 이러한 패턴을 콘테 감독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지금까지 팀을 맡으면서 모제스, 페리시치, 칸드레바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을 윙백으로 포메이션 변경을 했던 것이 득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펜스가 그러한 플레이가 됩니다. 과거에 이 콘테 감독의 득점에 관한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를 생각해보면 알론소가 있어요. 콘테 감독 시절에 알론소 히트맵인데 알론소가 그냥 직선적으로 뛰는 것만 아니라 박스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알론소의 득점 영상들을 보면 알론소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들이 많잖아요. 저러한 플레이를 인터밀란에서 했던 선수가 바로 페리시치죠. 그리고 그 바로 반대편에 하키미가 있었습니다. 하키미가 인터밀란에서 뛰었을 때 박스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 윙백들을 빠르게 전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윙백을 활용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하키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 걸 보면 인터밀란 시절보다 확연하게 박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 시절의 이제 장면인데 루카쿠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하키미가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다가 빠르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후방에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하키미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콘테 감독은 윙백의 박스안 침투,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를 이제 좌우 측면에서 윙백들의 크로스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스펜스도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여줬다. 이 경기 장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왼쪽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전술이 뭐였느냐, 공격수가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공격수를 따라가면서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스펜스가 이 만들어진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와요. 스펜스가 워낙에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달려나가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펜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장면이거든요. 다음 시즌 이제 기대되는 그런 패턴들은 뭐냐면요,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 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로 배치가 됐어요. 랑글레 있죠, 페리시치 있죠, 손흥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토트넘은 아마도 이쪽에서 볼을 많이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좀 쏠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쿨루셉스키도 중앙으로 좀 들어와 주니까 자연스럽게 풀백도 쿨루셉스키를 따라갈 거고요. 이때 스펜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볼을 받아서 패스를 전환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위협적인 건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스펜스, 로메로, 쿨루셉스키 이 세 명도 반대편만큼이나 볼을 잘 다뤄요. 그러면 스펜스 쪽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이쪽으로 또 쏠리겠죠. 그러면 이때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흥민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펜스의 영입은 손흥민에게도 좋은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아쉬운 건 역시나 크로스, 페리시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가 좀 아쉬운 게,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공중볼 싸움이 가능한 윙백, 심지어 공중볼 싸움이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 오른쪽에서 크로스 찬스가 있을 때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박스 안에는 케인과 페리시치, 공중볼 싸움을 잘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펜스의 크로스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페리시치의 헤더 능력을 그렇게 잘 활용할 것 같진 않다. 만약에 이제 크로스를 올리게 된다면 아마 지난 시즌 도어티랑 했던 그런 플레이죠. 스펜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클루셉스키가 오히려 측면에서 볼을 받고 클루셉스키는 킥력이 좋으니까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펜스가 직선적인 돌파도 잘하지만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돌파도 잘하거든요. 스펜스의 히트맵을 보면요,
단순히 측면으로 나가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 안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앞 공간으로 스펜스가 많이 몰고 들어왔거든요. 스펜스의 스타일 자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드리블도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와의 이 스위칭 플레이도 충분히 활용할 법하다. 물론 스펜스가 검증을 많이 받아야 돼요.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왔을 때도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를 그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이 스펜스의 챔피언십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는 충분히 콘테 감독이 원하는 볼 소유 능력과 득점력, 이러한 것들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하지 않았나,